최근 유럽연합 EU가 원자력 발전을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지 관심이 컸었죠. 네, 우리 정부가 오늘 원전을 K-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환경부의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죠. 네, 1대1로 네, 업무보고가 맞습니다. 있죠. 네.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대통령께서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 관심도가 아주 크셨고요. 네. 특히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과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압박 질문 같은 건 없었나요? 뭐 어려운 질문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네. 환경 정책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5년 동안 우리 환경부가 추진해야 될 가장 네. 큰 업무 보고였고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이제 3대 중점 과제가 있다고 지금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짧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네. 3대 중점 과제는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이행 방안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쾌적하고 안전한 그러한 그 환경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환경 정책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환경 측면에서 네. 기업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추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3대 핵심 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안에 이제 세부 어쩌면 소재로 이제 원전이 들어가는 것이고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뭐 환경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이 원전을 텍소노미에 포함시켰다라는 말을 이제 전해드렸는데 이 K-텍소노미가 왜 중요한 걸까요? 네, 그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경제 활동이 과연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을 가려내는 예. 그러한 그 원칙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입니다. 이런 업무라든지 뭐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업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런 어떠한 경제 활동이 네. 도움이 되는가 이제 네네.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린 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네. 위장하는 포장하는 건데요. 그러한 그린 워싱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자금이 진정한 녹색 사업이나 기술로 이렇게 유입되고 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친환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정말 탄소 중립에 필요한 어떤 그런 기업들을 분류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그 안에서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이 바로 원전입니다. 제가 이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원전이 탄소 중립 정책의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텍소노미에 들어가게 되면 원전은 아무래도 더 많이 지원이 갈 수밖에 없고요. 더 원전은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있는지. 지금은 예. 이제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저희가 작년 12월이죠. 12월 2일이었죠. 예. 예. 녹색 그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이게 예. 초안이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원전의 포함 여부는 EU 유럽 연합의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현재 상황을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K 텍소노미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후에 결정을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원전이라고 하면 안전을 전제로 해서 네. 유럽의 텍소노미에도 안전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이제 어떻게 포함을 시킬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에 예.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들은 좀 논의 과정에 있고 큰 정책 방향은 아무래도 원전을 포함시킨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이제 원전 포함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포함을 시킬 건지 그다음에 시킨다고 하면 이제 안전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건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관계 예. 기관 또 이해 당사자들하고 네네.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 기준이 더 강화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대략 규모 얼마의 지진을 견뎌야 하고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안전 기준을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어떠한 그 사고 저항성 핵 연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하나는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 부분입니다. 폐기물.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계 기관하고 예.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일 보시면 참 많을 것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결국 탄소 중립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떠한 그 산업 구조를 보면 제조업 중심의 그 산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는 분명하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 사회에 이제 약속을 한 그러한 네. 목표고 해서 그 목표는 지킬 것입니다. 야,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예. 지금 에너지 그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산업계에 이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예. 이제 탄소 중립 정책 추진도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이제 예. 발표가 됐는데 예. 그 에너지 정책 방향에 보면 이제 원전 부분이 이제 확대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발전 부문, 산업 부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예.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갖고 부문별 감축 목표를 이제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면 예. 2030 그 감축 목표 예. 이거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환경부에서 이제 탄소 중립 뭐 이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제 이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 미세먼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일회용 컵 지금 이것들 없애는 것들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6월 원래 당초에 6월 10일로 예정을 했다가 네. 12월 2일부터 이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유예를 시켰습니다. 한 여러 거죠. 가지 예. 사정에 의해서 유예를 예. 했는데요.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사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처음으로 이게 시행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그런 관심도 있고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도 이행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어떤 부담 또 소비자의 불편 이러한 예.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 관계자들하고 다각도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매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 이제 바코드 라벨을 붙입니다. 예. 근데 네. 그 라벨 그 구매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요. 아, 이게 돌아온 줄 알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라벨을 부착하는 거라든지 또 이제 컵을 반환을 하면 네. 반환된 컵을 그러니까 회수하고 관리하는 보관하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동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노동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담을 해소하는 해법 이걸 찾기 위해서 꾸준히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요거를 이제 8월 말까지 조율된 방안을 마련을 해서 12월 2일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겨울에는 꼭 반납할 수 있도록.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항상 국민적인 이슈로 떠오르는데 이 대책이 있을까요? 미세먼지를 좀 줄인다거나. 네. 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미세먼지를 30% 정도 더 감축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근데 미세먼지 대책하면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시적인 대책이 있고요. 네. 또 우리가 국민들이 특히 체감하는 미세먼지가 심하다라고 체감하는 것이 이제 고농도일 때입니다. 네. 기상이 이제 정체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겨울철에 예, 이제 예. 고농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중국 등의 이제 국외 유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사실 나눠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상시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20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이제 40%대로 대폭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겨울철 고농도에는 이제 수도권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5등급 경유차 그 운행 제한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그 6대 특광역시까지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예. 이제 국외에 유입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중국과의 양자 협력이라든지 또 유엔을 이용한 다자 협력 예. 이러한 걸 통해서 저희가 27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30%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원전 정책이라든지 탄소 중립 정책과 네. 또 미세먼지도 연결이 되는 것 네, 같고요. 네, 맞습니다. 성공적인 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후속 취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